자,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갔어요. 그 말하자면은 지금 윤석열은 부산 뺏기고 싶지 않아. 부산 뺏기면 선거 완전히 끝나는 거고. 네. 수도권 민심은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90대 1, 90대 10 이런 느낌.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게 당선 가능성에. 부울경 뺏기면 완전 윤석열은 단핵당하는 거거든. 거기 이제 그게 이제 걸려 있다 이렇게 윤석열의 명운이 부산, 울산, 경남에 예. 걸려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보수 정권 다 통틀어가지고 최악의 지지율 나옵니다. 말하자면 30대 60은 안 되더라도 35대 55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그냥 엑스포 유치 참패가 방점을 찍어버렸지. 이 정도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이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김영삼 대통령 그 3당 합당 이후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 건 처음일걸요. 네. 그런데 어제 장제원이가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캡처를 해도 꼭 저런 걸 캡처하시는 우리 마찬가지. 좀 예쁜 사진 씁시다 우리. 장제원 사진도 예쁜 게 찾아보고 너무 악의적이야 있습니다. 이 사람아. 장제원이도 눈깔이 있는데 어렵게 캡처했습니다. 네. 여러 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눈 저렇게 떴을 때까지 맞잖아. 맞아. 역시 진영 사람. 하나하나 공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트렌드는 부산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특정 시점까지는 빠질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이게 이제 총선 분위기란 말이죠. 총선이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근데 장제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 백브리 국회에 저 기자회견 말고 그러니까 백브리핑에서 기자들하고 나누는 내내 표정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이 이 총선 불출마는 정치 생명이라는 건 자연의 생명과 똑같은 거다. 내 목숨을 끊는 건데 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뿌려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료예요? 오늘 아침에 뭐 국민의힘 쪽에 그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장제원에 대한 실드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네.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이다라는. 자, 그러니까 장제원 이야기 딱 하시고요. 부산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천장 최고위원회를 했어. 그 전에 부산 출마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서울 중앙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최대의 격전지는 부울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선거에서. 자,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119대 29, 119대 29, 119대 29. 따라해 빨리. 90표 차이. 119대 29, 119대 29, 119대 29. 씨발 진짜. 사람들 정말 잔인하네. 이거 뭐냐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엑스포라는 행사가 생긴 이후로 최대 표차로 진 겁니다. 제가 새날 방송 총선 관련해서 프로그램만 더 만들면 그 프로그램 제목은 무조건 119대 29예요. 그저 그 전에 새날에 있던 프로그램 중에 598 부산행인가 있었죠. 아, 네. 그 598이 뭔지 기억해요? 59,800원. KTX 일반석 예. 가격이란 예. 말이야. 예. 내가 119대 29 내가 프로그램을 기필코 만든다. 내가. 런칭하면 그때 들었지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이야기로 가보면요. 장제원이는 사실상 뭐 제가 또 그런 얘기 계속 했지만 윤석열, 장모, 김건희 엄마를 구속시키는 데 혁혁한 고건 세운 사람이야. 물론 그 고소고발은 최강욱 의원이 한 건이지만 이걸 다시 이슈로 떠올리게 하는 거는 장제원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엄청 까잖아요.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너 말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때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그러니까 가장 신랄하게 윤석열을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장제원, 하태경 두 사람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 장제원이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화해했을까? 도대체 어떤 거래를 했길래 저렇게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불출마한 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장제원이 이제 부산시장 간다는 선언은 뭐
이미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그 장제원은 몇 년만 한 2, 3년만 쉬면은 부산시장. 근데 실제로요 장제원이는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지금 부산 쪽 민심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윤석열이 탄핵됐다고 생각해봐요. 불경 다시 가져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다 민주당이 가져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렇게 되면 장제원은 저는 패족된다고 봐요. 장제원이가 왜 윤석열 측근이 됐냐면은 정치권의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이가 장제원을 당선자 비서실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장제원 인맥이 몇십 명 깔렸다. 네. 나중에 그 장제원 인맥을 다 잘랐다. 네. 이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되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부산 내려가서 돼지국밥집에 장제원 불러가지고 단둘이 면담을 했을 때는 장제원 저는 이제 윤석열이 직접 뭐 장제원한테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만 이게 이 양동작전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은 뭐 지방선거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12월 1일 날 2023년 12월 1일 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제원이 한참 막 건강포스 동원해가지고 막 세과시하고 이럴 때 장제원 의원에게 동서대 청소업체 대표 부부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고 이게 언론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냥 캐비넷인 거거든요. 봐봐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대학교 20여 개 건물 청소 영역을 20년간 독점한 부산의 H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제원에게 지난 6년간 총 6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터진 사건이 아니잖아. 네. 캐비넷에 있었던 거잖아요. 요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언론에 이것도 이거 일요신문인가 그럴 거야 이게. 네, 일요신문. 일요신문 단독으로 나와요. 그러면 장제원 관련한 뭐 비서들이나 장제원 본인은 이거를 금방 알게 돼. 네. 이것 봐라. 이건 누구나 아는 거죠. 검찰 발의라는 거를. 네. 아니 그리고 이 기사를 보자마자 와 청소업체한테 이렇게 뜯을 정도였으면 뭐 사무기기, 뭐 커튼, 샤시 다 받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횡행하는 찌라시 내용에는 저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것도 많아요. 뭐 여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을 넘은 케이스도 뭐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뜬금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 내가 봤을 때 장제원을 실드 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또 총액 장난질하고 있잖아. 총액. 6년간 6천만 원.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500. 천만 원 정도 되잖아. 1년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총액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야. 장제원 실드가 절대 아니고 이거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딱 흘려요. 장제원 뜨끔하지. 만약에 이걸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오늘 쉬고 막 그래야 돼. 이 상황이 벌어질까봐 장제원 스스로도 한쪽에는 그런 압박을 받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만나가지고 뭐 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돼지국밥이나 처먹으면서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캐비넷 정치가 아닌 뭐냐고. 그렇죠. 왜냐하면 김경진이 나와서 하는 말을 뭐 자기가 두어 달 전에 장제원의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다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2년 전부터 해온 이야기다 불출마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씨 진짜 너무하네. 그렇지만 불출마를 대비해서 버스 동원해서 뭐 그러니까요. 몇천 명 동원합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장제원이 인터뷰에서 자기 불출마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갔다는 이유는 정말 무서운 게 잡히긴 잡혔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만나서 불출마 해줘라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윤석열식 정치.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 이후에 백브리핑 과정에서 보였던 그 표정 속에서 저 진짜 억울하구나. 그리고 계속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데 나는 사상구민을 부모처럼 생각한다. 맞아.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끊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싶겠냐.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내려놓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말의 맥락 속에서 억울하다.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도와달라 하는 그 숨은 SOS 신호가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장제원 의원 말로는 그날 당선 확인하고 나서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사상 구민의 그 사랑에 복받쳐가지고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는 사상 구민을 부모처럼 모시고 있다. 근데 그분들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더란 말이죠. 자, 그렇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최대 이슈가 이제 김무성 출마.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김무성 출마예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수산업자한테 눈탱이 맞아가지고 엄청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뻔했다던데 그거는 잘 복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김무성 출마에 대해서는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도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같은 부산이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일부러 엇갈리는 평을 또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 지역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관리했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역구 관리 실패했지 않습니까? 황보승희 의원한테 지역구를 물려줬지만 황보승희 의원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황보승희 의원은 스스로 이제 이게 자신에게 등에 칼을 꽂힌 게 장제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제원이 그 버스 92대 동원해가지고 수천 명 동원했을 때 제일 먼저 앞서가지고 비난했던 게 또 황보승희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김무성 의원은 정치적으로 완전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출마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낙연 보듯이 안 좋아 보이죠. 갑자기 왜? 그 영도는 또 마차님이 야스님 지역구잖아요. 아, 그렇죠. 제 지역구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부산은 좀 그런 곳이긴 한데 여기서 또 캐비닛 하나가 또 등장해. 부산에 장제원하고 붙었던 사람이 배재정이잖아요. 배재정은 이낙연의 최측근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할 때 총리실에서 일을 했어요. 기사 한번 봐봐요. 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압수수색. 이게 불과 지지난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다. 나는 이 배재정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낙연 개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저기로 얼기설기 많이 엮어놓는단 말이죠. 있잖아요. 내가 똥파리들이랑 다른 점 설명해 줄게. 배재정이 부산에서 나가면 나 배재정 편 들 거예요. 아, 그렇죠. 당선시켜야지. 마땅하게 경쟁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개인적으로는 배재정 의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배재정 의원이 부산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야죠. 맞죠. 근데 우리가 경선을 잘해야겠죠. 네. 역시 천재는 다르네요. 실제로 부산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면서 완전히 사기가 올랐어요. 부산 민주당 출마자들이. 어제 이 행사를 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내려간 거예요. 아마 더 공천이 보강이 되긴 할 건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새날의 패널이 되자마자 최고위원 되신, 지금도 최고위원인 우리 서은숙 최고, 난 최고야. 그러니까 부산 여성분들이 화끈하다는 게 서은숙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여성 출마자의 빈자리가 거의 없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지금 배재정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친명 뭐 비명을 떠나서 민주당 출마자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면 무조건 편 들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경선을 잘해야겠죠. 네. 경선을 그렇죠. 잘합시다. 공정한 경선이 최고의 공천입니다. 마차님, 내가 배재정 제가 편든다고 하니까 째려보시지는 마요, 좀. 왜. 사람 못 됐어. 당신은 왜 분파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됐어도 열심히 선거운동했을 거라고. 아니 보통 이제 그러니까요. 저도 극우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처럼 네. 극좌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부산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 할 기회가 또 있어요. 제가 부산만큼은 진짜 부울경만큼은 역대급으로 한번 당선시키고 싶다. 뭐 그런 거고. 자, 새날 구독 타임이에요. 지금 새날 100만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뭐 88만 이런 얘기 안 해. 우리 100만으로 바로 직진. 저희 그래서 채팅창도 구독한 지 10분이 돼야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드립니다. 네. 구독은 무료고요. 새날 멤버십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877-0629 가입하시면 되고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광고와 그 멤버십 가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그 규진 기수아빠님까지 설명드렸고 안을수님 푸나 형은 천재. 내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마차는 천재를 들어봐도 내가 푸나 형은 천재를 처음 들어요. 그럼 나 빼고 다 천재네. 네. 아 이거 섭섭하다. 섭섭하다. 나 빼고 다 천재야. 바보야. 자, 박미선님 119대 29 새날. 자, 민영동님, 박미선님 꼬리잡기 하셨고요. 센스 쩌네요. 나무꾼 때리는 선녀님, 마차님을 국회로. 예. 국회 자주 가요. 그다음에 흰구름님 감사하고요. 강윤근님 새날 가입 벌써 1년이나. 진짜 12개월 되셨구나. 감사합니다. 조성아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제로 갈게요.